네,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경매를 배우게 되면 명도라는 것을 꼭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명도를 안 해도 되는 물건들도 있지만 대부분 명도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도라는 것을 낙찰받기도 전에 굉장히 어렵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분쟁이 있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바로 경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허들만 조금 넘어간다면 부동산 경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조금 떨칠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명도의 난이도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명도의 난이도를 생각할 때 이 점유자가 누가 있냐에 따라서 이 난이도가 이제 상중하로 나뉩니다. 사실 이 명도할 때 가장 쉬운 점유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이겠죠. 왜? 경매에 넘어갔어도 내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점유자들은 아무래도 내 돈을 온전히 찾을 수 있다라는 안도감에 빨리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만큼 명도가 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명도가 조금 더 어려울까요? 사실 명도가 가장 어려운 분들은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이겠죠. 전세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일부 배당을 받고 추가적으로 순위 배당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도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이 아닌 보증금 1억, 2억, 3억 이러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떻게 보면 전세 사기란 건 말 그대로 사기를 당한 거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물건을 들어갈 때는요, 어느 정도 명도비를 생각하고서 입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자인 최고가 매수인은 죄진 것이 없죠. 죄진 것이 없지만 임차인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하소연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낙찰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오면 굉장히 적대시하는 거겠죠. 그럴 때는 우리 낙찰자가 조금 더 협의를 잘 해준다면 어차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은 이제 강제 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제 명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강제 집행이라는 것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세 보일 수 있습니다. 강제로 누굴 끌어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법원의 절차에 따라서 집행관분께서 순차적으로 법적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강제 집행입니다. 그러면 채무자 겸 소유자는 어떨까요? 이 채무자 겸 소유자 같은 경우도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 돈을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갈 곳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그 집에 오래 머물고 싶고 최대한 버팅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갈 돈도 없고 이사 가더라도 그 안에 있는 이삿짐을 놓을 데도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나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그럴 수 있어요. 구축 아파트나 구축 빌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낮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집행까지 진행을 한 이후에 그 안에 있는 물품들 있죠. 동산. 그런 동산들까지 내가 모두 낙찰을 받아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경우까지도 올 수 있으니까요. 구축 아파트나 구축 빌라 이러한 부동산 같은 경우 만약에 경매로 나왔다. 그런데 너무 괜찮아서 내가 입찰을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런 집행까지 가서 동산 경매로 폐기 처분하는 그런 비용까지도 입찰까지 산정하는 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생각하시고 입찰을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액 임차인인데요. 소액 임차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배당을 받고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순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위가 뒤로 밀려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아서 순위대로 배당을 빠르게 받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소액 임차인 분들 같은 경우도 버팅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선가 여기저기서 들은 내용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비를 받아내라, 어떻게 해라, 끝까지 버팅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명도할 때 누가 있던 간에 소액 임차인이 있든 전액 배당 받는 분들이 있던
누가 있던 간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게 무엇이죠? 바로 법적 절차입니다. 인도 명령 신청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느낌이 조금 안 좋다, 빠르게 협의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인도 명령 신청 후에 집행 신청을 바로바로 진행을 하세요. 때에 따라서 집행 신청을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집행 신청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해야겠지만 법적 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상대편, 그러니까 그 점유자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만약에 끌려다니게 되면 명도가 늦어지죠. 명도가 늦어지면 내가 매달 내는 그런 이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추후에 집행하는 그 집행비용은 집행비용대로 추가적으로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끌려가지 않으려면은 이런 말 한마디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야 됩니다. 꼭 법적 절차를 밟아가면서 협의를 같이 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입찰하기 전에 누가 그곳에 점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입찰가 산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 그리고 채무자 겸 소유자, 연락 두절된 그런 물건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입찰가 산정을 꼭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명도라는 것이 사실 빠르게 되면 우리가 수익화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수익하려면 명도 협상이 중요한 만큼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상대방과 협의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배우기도 전에 이 명도라는 것을 두려워해서 배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는 한번 배우면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 경매 입찰장 가시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입찰하러 오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아파트가 아닌 농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물건이 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경매는 한번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검색하면서 입찰할 수 있는 만큼 또 수익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경매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한 번쯤 배워서 내가 써먹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잘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멘토를 옆에 두고 싶다, 부동산 경매를 좀 진행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여기 경매연수를 한번 오셔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고 한번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명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명도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엔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두려움을 갖기 이전에 내 미래를 먼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